만약 여러분이 50대, 60대라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셨나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망이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여도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건강은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번 선정된 김희신 박사님의 저서를 통해 노년에 지켜야 할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희신 박사님은 워낙 유명해서 암 예방이나 암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꼽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0년 넘게 종신교수로 일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을 지켜봐왔고 치료에 임해 기적 같은 선물을 주시기도 하셨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프지 않고 장수하여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비롯하여 만약 암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소개해 드릴게요. 소중하고 행복한 노후의 미래를 위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초간단 습관.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특정한 질병을 뿌리째 다 없애기는 어렵다. 모든 병이 그렇다. 그러니 첫째도 예방이고 둘째도 예방이다. 이 중에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는 격언이 있다. 면역력이 기본으로 유지돼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입맛이 당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고기를 안 먹으면 못 살아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붉은 고기를 먹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 이런 식으로 엄살을 피우는 환자들이 있다. 고기도 자주 먹다 보면 습관이 되는데 그 습관이 들여진 사람은 약간만 줄이라고 해도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긴 것처럼 낙심한다. 실제로 고기를 먹다 보면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술 마시는 재미에 또 고깃집을 찾는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술과 고기를 먹게 되고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가면 1년도 쉽게 지나간다. 결과적으로 1년 내내 술과 고기를 엄청 열심히 먹은 셈이다. 좋아하는 음식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다.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자신의 몸에 맞는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라는 것이다. 몸에 기름이 끼면 당뇨 증상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한다. 췌장에 발생하면 췌장암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나쁜 암이라고 알려진 이것은 주로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다. 기름진 식사, 육식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지 췌장암은 가난한 사람들은 잘 안 걸린다. 예방 차원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환자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반드시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일반인은 하루에 한 정이면 충분하지만 병을 앓는 환자라면 오전 오후에 한 정씩 먹어도 좋다. 다만 평소에 식사를 거르지 않고 현재 몸이 건강한 사람은 비타민을 먹을 필요가 없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 용량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의 양보다 적게는 100배에서 많게는 수천 배까지 많다. 끼니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굳이 비타민을 과다하게 섭취할 필요는 없다. 여자들의 경우 폐경기가 되면 뼈가 약해진다. 재생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 뼈세포가 재생되려면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하다. 칼슘은 우유나 멸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비타민 D는 햇볕으로 흡수가 된다.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는 녹차와 블루베리, 토마토, 연어, 마늘, 브로콜리와 견과류, 시금치, 적포도 등이다. 육식 위주의 기름진 식사를 많이 하는 미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포함된 셈이다. 무엇보다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이 식품들 중에 기름진 음식은 하나도 없다. 어떻게 보면 그저 소박한 식재료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과학자들은 식물에서 항암 물질을 발견하는 쾌거를 올렸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과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한마디로 꾸준히 섭취하면 항암 물질이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든다. 또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될 확률도 낮춰준다. 암 치료와 관련해서 각각의 슈퍼푸드가 어떤 효능을 가졌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손상된 인간의 DNA를 복구한다. 평소에 녹색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췌장암 발병률이 38%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박과 토마토는 폐암을 억제시키는 데 좋다. 특히 토마토를 가열해서 식물성 기름과 함께 먹으면 리코펜 성분이 10배나 더 잘 흡수된다. 마늘이 가진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효과는 물론 위암 예방에 탁월하다. 하지만 날 것으로 먹기보다는 장아찌를 만들어 먹거나 익혀서 먹는 것이 위에 덜 부담스럽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유방암의 재발을 방지하고 감귤은 폐암을 예방하는 데 좋다. 이처럼 각종 채소와 과일에는 암을 예방하는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특히 씨앗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지방산이 공급되어 우리 몸이 영양소를 잘 흡수하게 도와준다. 씨앗과 견과류는 심장병 환자의 부정맥을 예방하고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개선한다. 버섯이 가진 피토케미컬 성분에는 소염 효과가 있어서 자가 면역 질환과 관절염에 도움을 준다. 버섯에는 렉틴이란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데 렉틴의 암세포가 될 위험이 있는 비정상 세포와 결합해서 몸의 방어 기제를 활성화시킨다. 오로지 세포 결합만을 독소나 정상 세포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의 확산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버섯과 녹색 채소를 함께 자주 섭취하면 유방암의 위험이 60에서 70%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해 종양의 성장을 막아주기도 한다.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토케미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 씨앗, 버섯류를 많이 먹고 항산화제와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몸에 이로운 미량 영양소가 거의 없는 가공식품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암 발생률을 높인다. 혈관의 문제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예전에는 어떻게 기름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지를 학자들도 잘 몰랐다. 염증은 그저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것이라고만 알았기 때문이다. 먹는 것만큼이나 습관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운동은 필수다. 알약만 먹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이 저절로 몸에 흡수되고 쓰인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만 몸이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동네 근처를 산책하거나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좋은 성분을 먹었다면 이것을 잘 흡수하고 사용해야 먹은 보람도 있으니 말이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약을 먹고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몸을 안 움직이면 뼈가 약해져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더더욱 기운이 없어져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된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힘들어도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가능하면 공원에도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낸다.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마찬가지다. 꼼짝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일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대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피나는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턱없이 부족한 운동량은 수명을 단축시켜주는 최상의 트리오다. 몸의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몸이 비상사태로 인식하게 된다. 비상사태가 되면 근육은 긴장하고 혈관이 축소되면서 혈압이 오르는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백혈구도 영향을 받는다. 이때 발생하는 산화물질이 몸의 건강한 조직을 교란시킨다. 또한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결국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몸을 안 움직이는 생활 역시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적당한 운동으로 체지방을 알맞은 수준으로 줄이고 근육량을 증가시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당한 운동은 뇌 기능을 촉진시켜주고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켜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기도 한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만 꾸준히 해도 대장암, 폐암 등에 걸릴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나는 평소에 병원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나에게는 꽤 좋은 운동이다. 계단 오르내리기에 철칙이 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효과가 없다. 일단 배꼽에 살짝 힘을 주면 괄약근이 저절로 긴장을 해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면 운동 효과가 좋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내와 함께 줄넘기, 훌라후프, 철봉 매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는데, 몸이 약간 더워지면서 온몸에 땀이 조금 날 정도로 한다. 나나 아내나 고령의 나이이다 보니 가벼운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운동 강도가 적당하다. 더해서 아무래도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방식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디지털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뇌 기억 기능이 자꾸만 떨어진다. 몸을 필요 이상으로 아끼고 쉬게 하면 오히려 노화가 빨라진다. 지혜롭게 휴식하는 게 중요한데, 바쁜 틈틈이 책을 읽고 사색을 하면서 잠깐씩이라도 낮잠을 자는 것이 좋다. 한 가지 잔소리를 덧붙이자면,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빠져 책을 별로 읽지 않는 것 같다. 한국에 와서 보니 아이열은 할 것 없이 죄다 스마트폰 삼매경이다. 젊을 때는 몰라도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스마트폰에 빠져 지내는 습관은 각종 질병을 부른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치매다. 하루에 몇 줄 몇 페이지라도 책을 읽고 사색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런가 하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역시 중요하다. 특히 암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은 줄이도록 해야 한다. 흔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 유전인자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 특히 한국 사람은 유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우리 몸에 암이 자리 잡는 것은 몸의 균형이 깨져서 그렇다. 우리 몸에는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균형을 깨는 것이 스트레스다. 우리 몸에도 암을 억제하는 유전인자와 나쁜 유전인자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이걸 깨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다. 암을 극복하는데도 암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서양 사람들은 나이 들어 병에 걸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인식하는 데 반해 한국 환자들은 평생에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암에 걸린 것에 심하게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곧 건강 관리라고 하는 것이다. 음주와 암과의 관계도 밀접하다. 사람마다 장기의 대사 능력이 다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레드와인을 즐기는 프랑스 남쪽 지방 사람들은 혈관병이 드물다. 이때 알코올은 약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많이 마시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음주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폐에 염증을 일으키며 폐암 기관지염 간경화의 원인이 된다. 또한 남자들의 방광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담배는 피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망치는 독약이다. 무엇보다도 노년에는 수면을 충분히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 질 높은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한다. 나는 10대 때부터 70이 넘은 지금까지 하루에 5시간 넘는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수면만큼은 매우 신경 써서 규칙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일에 집중하느라 하루에 2~3시간만 자는 사람들이 있다. 잠자는 것도 있고 인터넷 게임을 하던 사람이 과로사로 죽었다는 신문 기사도 가끔씩 보인다. 건강한 삶은 질 높은 수면이 필수적인 요소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의 몸은 산소와 음식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열심히 활동한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이 에너지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아이들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어른들은 피부와 혈액세포가 재생된다. 뇌세포와 중요한 조직들이 다시 활동 준비를 하는 시간도 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정신적 정서적인 면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인지능력,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면역력이 떨어진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이 자면 무기력증에 빠진다. 노년에는 취미를 즐기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암 발병률이 가장 높다. 암 환자의 연령층 역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행복해서 자주 웃는 사람에게 암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스스로의 행복 지수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행복을 먹고 자란 면역력은 무척 단단해서 어지간한 스트레스에는 끄덕없다. 가능하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둘 다 하면서 살기 바란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양쪽의 균형을 잘 잡고 하면 된다. 그러면 타인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적어질 것이다. 자기 만족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분수에 맞게 살면 크게 아플 일도 없다. 오스카 와일드는 삶에는 2가지 비극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이다. 이 말은 우리 몸의 질병에 대입해봐도 맞는 말인 것 같다.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많아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니까 말이다. 오해로 멀어진 관계와 잘못 간수해 아프게 된 몸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과 지극한 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몸과의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한다. 만약 암에 걸렸을 때는 이렇게 하라. 김희신 박사는 암에 걸렸을 때 다음 3가지를 꼽았다. 1. 함부로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2. 우선 약으로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잡거나 성질을 약하게 만든다. 3. 암세포가 약해지면 그때 수술한다. 갑상선암, 전립선암처럼 관리가 쉬운 암은 1차 치료로 무조건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김희신 박사는 환자와 상담을 하면 제일 먼저 의사인 자신을 믿고
의사 말을 잘 따라달라고 하고 영양 섭취 부분과 물을 잘 마시도록 권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에 임하는 환자의 자세다. 한국에서 온 환자들 중 병원 예약을 하면서 주변 관광을 하거나 골프장을 잡는 낙관적이고 노는 걸 좋아하는 환자들도 있다. 이런 환자들이 오히려 치료 결과가 더 좋았다. 이렇게 병 치료도 여행하듯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획표를 짜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환자의 자세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환자와 한국인 환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더 명확해진다. 미국 환자들에게 이 치료약을 쓰면 생존 확률이 30%입니다 하면 30% 확률이 있다고 좋아하는데, 한국 환자들은 생존 확률이 50% 넘는다고 하면 그럼 죽을 확률도 50% 되네요 라면서 탄식에 빠진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심 걱정이 많으면 뇌하수체에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또 잠을 설치기 때문에 수면제를 처방받는데, 수면제를 먹으면 위가 팽창해 배고픔을 모르고 결국 말라 죽는다. MD 앤더슨에 약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중 반 이상이 환자다. 그러나 지금까지 1000여 명의 한국인 환자가 왔지만 단 한 명도 자원봉사하는 걸 못 봤다고 한다. 병실에 누워 천장만 보면 그때부터 중증 환자가 되는 것이다. 암 치료에 있어서 평상시처럼 가벼운 일에 몰두하는 것이 항암에 큰 효과를 준다. 그렇다면 식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동물성 기름은 최악의 음식이다. 암 환자는 동물성 기름을 최대한 피해서 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암 환자는 채식을 해야 할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채식만 해야 할까? 물론 뚱뚱해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은 사람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채식만 하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암 환자는 몸의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몸은 모든 물질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 균형을 유지해야 면역력이 증강되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섭취한다고 해서 면역력이 늘어나거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암은 단백질을 파괴한다. 채식만 하다가는 단백질 부족으로 빈혈로 죽는다. 특히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들은 우리 몸속의 프로테인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파괴되는데, 프로테인이 없으면 기운을 낼 수 없다. 이 프로테인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이 고기다.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최소화하면서 고기를 섭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대용할 단백질 음료를 제공할 정도로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하다. 암 환자는 무엇을 먹어야 좋을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식을 하고 암 환자는 균형 잡힌 영양식을 해야 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 건강식이란 단순히 채소, 과일, 생선을 균형 있게 먹고 무엇보다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것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입이 즐거운 음식이다. 대부분 동물성 지방으로 요리를 해서 고소하다. 입에는 맛있지만 몸에는 나쁠 수밖에 없다. 특히 삼겹살은 담배보다 나쁠지 모른다. 동물성 포화지방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기 쉽다.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삼겹살을 많이 먹어도 건강하다고 항변을 할 수도 있다. 분명히 사람의 체질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모두 다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누구나 40대가 넘어가면 몸에서 나오는 효소나 호르몬들이 점점 줄어든다. 젊어서는 많이 먹어도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이 분비되어 괜찮다가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발병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건강식을 선별해 먹어야 한다. 암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은 맛있는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린다. 반면에 암 환자들이 먹어야 하는 균형 잡힌 영양식이란
고단백질로 몸의 기운이 돌게 만드는 식단을 말한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혈액에 기름이 차서 안 좋지만 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단백질이 많이 파괴되므로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면 기운이 없어서 암 치료를 지속할 수가 없다. 동물성 단백질 대신 고단백 식물성 단백질도 유사한 효과가 있다. 식물성 단백질을 대신 섭취해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좋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하려면 어떤 고기가 좋을까?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이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이 함께 있는데 대부분 동물성 지방 쪽 비율이 더 높은 편이어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식물성 지방 비율이 더 높은 동물이 있다. 주로 가금류가 그렇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리는 식물성 지방 비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가 안 좋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예전에 고기를 날 것으로 먹고 채소와 곁들이지 않고 먹은 케이스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옛날 이론인 셈이다. 고기 종류는 상관없이 기름기 없는 고기를 먹는 게 중요하다. 이 밖에도 암 환자에게 특별히 좋다고 알려진 암 극복을 위해 꼭 먹어야 할 음식은 있다. 바로 카레, 커리, 생강, 양배추, 현미밥, 잡곡밥, 오리고기이다. 노년에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필수이지요.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암 발병률이 높은 만큼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더욱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노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